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고 물품이 새 제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고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시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중고 제품이라면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라도 새 제품보다는 어느 정도 저렴하게 팔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역사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빈티지 제품이 아닌데도 새 제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중고 제품들이 있다고요? 네, 혹시 리셀이라는 말 아시나요? 사전적으로는 되팔기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중고 거래와 달리 희소성 있는 상품을 재판매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기성품이 아닌 나만의 희소성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다뤄야 할 만큼 이 리셀 시장이 커졌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리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미국 투자은행 코앤앤드컴퍼니는 지난해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를 연간 20억 달러로 추산을 했고 2025년까지 약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리셀 시장이 7조 원까지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죠. 리셀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품목은 스니커즈인데요. 국내의 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된 품목이 스니커즈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총 거래액만도 410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34%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조 원 상당의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과 또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한 단일 품목 거래액만 상반기에 410억 원 규모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어찌 보면 닳고 해질 수 있는 신발이 이렇게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니 어느 정도로 마진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네, 마진 정도가 아니라 차익이 엄청납니다. 스니커즈가 출시됐을 때 어떤 품목은 사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추첨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유명 가수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함께 내놓은 21만 9천 원짜리 스니커즈 나이키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의 경우는 한정 판매로 진행이 됐는데 워낙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첨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온라인 리셀 플랫폼에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되팔렸을 정도인데요. 나이키와 명품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한정 판매를 한 스니커즈의 경우 판매가가 27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이후 리셀 시장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십 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게 되면서 리셀 시장에 더 희소 가치가 있는 상품들이 몰리고 이로 인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배의 차익만 올려도 선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익 규모의 차원 자체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명품백의 경우는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거나 금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 2월된 제품들을 팔아도 20%에 가까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슈즈와 재테크를 합친 슈테크나 샤넬과 재테크를 합친 샤테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도너츠나 음료 회사 등에서 나오는 한정판 굿즈 역시 가격을 부풀려 팔아도 금세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목할 만한 한정판 제품들이 나오는 전날에는 아예 매장 앞에서부터 밤샘을 각오하고 줄을 서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하룻밤을 새우면 그것을 상쇄할 만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밤샘 기다림까지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면 이미 우리나라에선 이 리셀 시장이 상당히 자리 잡았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리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룡 기업들까지 나섰는데요. 롯데와 네이버, 패션 유통 플랫폼인 무신사가 이 리셀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이 공룡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리셀 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거래 장치를 마련했다는 건데요.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일반 중고 시장과 달리 여기서는 거래가 체결이 되면 판매자는 상품을 해당 마켓의 검수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박스나 오염, 가품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다시 배송을 하는 거죠. 판매자는 단순 변심에 따른 반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구매자 역시 제대로 된 상품만을 살 수 있으니 양측 모두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뛰어들 만큼 리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투자 가치가 높은 시장이란 뜻이니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리셀 마켓에도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요. 대다수의 리셀러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탈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일부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리셀을 해서 개인 사업자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제품들을 가로채듯 사서 일부러 비싸게 되파는 수법은 시장의 흐름을 흐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점점 커지는 리셀 시장에도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필요 없어진 물건을 저렴하게 되파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익을 노리고 제품을 사는 건 결코 윤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겠죠. 리셀 시장이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